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소매치기. 그때부터 슬기의 이름은 똥보와 도둑놈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지 사건이 있는 뒤로 큰어머니도 슬기를 경계했습니다. 동전을 넣어둔 돼지 저금 통장도 슬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감추어두고 거실과 화장실만 남겨두고 석이랑 자던 방도 형들이 학교에 가면 꼭꼭 잠갔습니다. 까치는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 석이 형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큰어머니, 까치가 아픈가 봐요. 그러나 큰어머니는 슬기가 하는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와 계속 전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까치에게 갔습니다. 이제는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아예 누워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슬기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가 까치의 입을 벌리고 찻숟가락으로 우유를 떠 입에다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까치는 느닷없이 고개를 흔들며 꽥꽥거렸습니다. 그러는 까치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우유와 섞여 번졌습니다. 슬기는 피를 보자 무서워 가재걸음을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까치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까치는 몇 번을 거듭 퍼덕거리다가 바르르 떨며 죽었습니다. 슬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가 콧물과 함께 떨어져 내렸습니다. 얼른 옷소매로 닦아내고 큰어머니가 있는 안방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석이 형 때문이야. 형이 까치를 때려서 죽은 거라고. 슬기는 까치를 안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원 목련나무 아래에 까치를 묻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엔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그네도 미끄럼틀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슬기는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으려고 아랫입술만 아프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그것을 천천히 흘렸습니다. 모래는 술술술 소나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주먹, 두 주먹 자꾸 움켜쥐었다가 흘려보내고 또 쥐었다가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모래 속에서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른 주웠습니다. 전에 엄마가 슬기에게 사다 주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본 것만큼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뽀얗게 묻은 흙먼지를 궁둥이에 쓱쓱 닦아내니 빨간 자동차는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붕, 붕붕붕, 부릉부릉. 슬기는 모래 언덕을 만들어 놓고 언덕을 오르는 흉내를 내고 있을 때 여자아이가 다가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앙칼지게 물었습니다. 그거 네 거니? 슬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주제에 왜 가졌어? 그건 내 동생 거야. 이리 내놔. 여자아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슬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둑놈, 이리 내. 여자아이는 슬기의 손에 들린 차를 빼앗으려고 대들었습니다. 메롱. 슬기는 계집아이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반쯤 내밀어 보였습니다. 도둑놈이라는 말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엉덩방아를 찢고 나동그라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빨리 줘. 그건 내 동생 거란 말이야. 이 도둑놈아, 너
우리 엄마한테 일러서 혼내줄 거야. 일러라 찔러라. 니네 엄마 코 찔러라. 슬기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여자아이를 놀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쟤 좀 보래요. 으뜸에 자동차 훔쳐간대요. 슬기는 자동차를 저 멀리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 큰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는 차들이 분주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슬기 앞에서 대학생인 듯한 형과 누나가 손을 맞잡고 얘기를 주고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덕수궁 갈까? 형이 예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쌩끗 웃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덕수궁? 슬기는 덕수궁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큰집에 오던 날 들렸던 덕수궁이었습니다. 그래, 덕수궁을 찾아가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슬기는 형과 누나가 타는 버스에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형과 누나가 앉은 자리 뒤에 앉았습니다. 슬기가 탄 버스는 이내 출발했습니다. 차는 빌딩 숲을 파고들어 시내 한복판에 섰습니다. 차내 방송에서 시청 앞이라고 나오자 형과 누나는 일어서서 내렸습니다. 슬기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슬기가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천천히 덕수궁에 들어갔습니다. 와, 덕수궁이다. 슬기는 마치 할아버지나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슬기는 곧장 할아버지와 한나절을 지내던 회화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회화나무는 너털너털한 잎새를 피우고 육중한 몸통을 보란 듯 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슬기는 회화나무를 가만히 껴안았습니다. 설기 왔느냐? 금방이라도 회화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나 슬기를 맞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만 회화나무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회화나무에 등을 댔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는 등을 문질러주던 할아버지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슬기는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집을 찾아가야 해. 하고 슬기는 생각했습니다. 목동 큰어머니 집에서 나온 지 2시간쯤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은 김밥이랑 과자나 빵,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빵 한 조각, 음료수 한 모금 먹어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새우깡을 들고 와서 비둘기에게 내밀었습니다. 비둘기 떼가 금세 몰려들어 그걸 받아 먹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비둘기 떼를 쫓아다니며 잡으려고 할 뿐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떼는 아이를 따라다니다가 아이가 잡으려고 하면 우르르 무리지어 날아올랐다가 다시 헛되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얻을 가망이 없어서인지 우르르 떼를 지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슬기는 비둘기가 날아올라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고 지나갔습니다. 어머, 비가 오려나 봐.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도 사람들을 따라 덕수궁을 나왔습니다. 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문 밖에 나오니 벌써 굵은 빗방울로 얼룩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산하게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어디로 가서 어떤 차를 타야 할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은 금방 슬기의 수치 적은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초록빛 티셔츠도 젖어들었습니다. 몸이 서늘했습니다. 슬기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몸도 나른해졌습니다. 자꾸만 하품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하고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헬멧을 쓴 청년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가 입은 청바지는 무릎과 허벅지 부분이 가로로 찢겨 있었는데 일부러 찢은 것 같았습니다. 또 까만 티셔츠에는 붉고 커다란 영어 글씨가 앞뒤로 써 있었습니다. 헬멧 밑으로 번뜩이는 눈은 마치 먹이를 찾는 독수리처럼 섬뜩했습니다. 슬기는 청년의 얼굴을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년은 한참이나 슬기의 주변을 돌아보더니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야, 꼬마야. 예? 아무도 상관하지 않던 슬기에게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쩐지 그 청년의 눈은 무서웠어도 슬기는 마음속으로 반가웠습니다. 너 누구랑 왔어? 혼자요. 혼자? 집이 어딘데? 양주요. 경기도 양주? 청년의 말에 슬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너 집 나왔구나. 그는 슬금슬금 주위를 돌아보고 슬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윗입술만 자근자근 깨물어 보였습니다. 야, 이리 와봐. 청년은 슬기의 손을 잡아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이 형이 짜장면 사줄게. 타. 청년은 엄지손가락으로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슬기는 어색해서 입만 크게 벌려 보였습니다. 너 짜장면 안 좋아해? 좋아해요. 슬기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가자. 그는 슬기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슬기를 덥석 안아 오토바이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잘 붙들어. 네. 슬기는 청년의 검은 티셔츠를 잡았습니다. 거길 잡지 말고 허리를 잡아. 떨어지면 죽는다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슬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비를 맞아 으스스하던 판에 청년의 몸은 따뜻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빗속을 싱싱 달렸습니다. 차들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려가는 오토바이는 슬기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습니다. 청년은 가끔씩 신호등에 걸려 멈춰섰다가는 달리고 달리다가 멈춰서고 하면서 어느 허술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중국집에 다다를까 하고 침을 삼키며 기다리던 슬기는 한없이 달리기만 하는 청년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잠자코 있어. 짜장면집 아직 멀었어요? 그래 임마. 어딘데요? 어디라고 하면 네가 알아? 배고파요. 알았어. 청년은 어딘지도 모를 골목길을 한참 돌아 들어가서 어느 허술한 중국집으로 슬기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장사 잘 돼요? 청년이 주방에다 대고 고개를 까딱해 보였습니다. 태식이 왔냐? 오랜만이다. 뭐 먹을래? 주방에서 흰 가운에 모자를 쓴 아저씨가 창문으로 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 그 짬뽕 하나 하고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걔는 누구냐? 아저씨는 턱으로 슬기를 가리켰습니다. 얘요? 내 조카예요. 청년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그만 손 씻어라. 가늘게 먹고 가는 똥 싸고 자라. 나 봐. 손 털어버리니 마음이 편해 행복하다. 아저씨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조금 후에 짬뽕과 자장면이 나왔습니다. 슬기는 자장면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전에도 할아버지랑 엄마랑 가끔씩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자장면은 처음 먹어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장면 그릇을 다 비우고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고 난 슬기의 배는 맹꽁이 배처럼 불룩했습니다. 슬기는 배를 잡고 의자에 기대어 끄윽 하고 트림을 했습니다. 나른했습니다. 자식 트림은 가자.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는 슬기를 보고 청년이 재촉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거리는 어두컴컴했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 집? 찾아갈 수 있어? 슬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어딘데? 양주요. 양주? 내가 아까 짜장면 값 냈어, 안 냈어? 안 냈어요. 그럼 밥값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돼? 할아버지한테 말해서 갚아줄게요. 그래? 갚아준다. 좋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 하는데 할아버지가 갚아주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고아구나. 또 고아원에서 토꼈구나. 아니에요. 그럼 큰어머니 집에서. 그게 그거지 임마. 고아원보다 친척 집에 살기가 더 힘들어 임마. 너 잘 나왔다.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는 무슨 아저씨야. 나도 너 만날 때 다 친척 집에서 살아봤어. 청년의 말에 슬기는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어서 타. 그는 슬기를 데리고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그들이 창고 같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넘어진 블록담 사이로 오토바이 3대가 서 있는 집은 음산해 보였습니다. 집 안에는 창문마다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소매치기 왕초였습니다. 청년은 슬기의 손을 잡고 어둑어둑한 지하 계단을 한참 내려가더니 열쇠로 검푸른색의 쇠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마늘 그것을 여태 다 못 갔어? 닦아가요.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왕초인 청년을 보자 잽싸게 마늘이 담긴 함지박에 다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너 제 화장실 좀 가르쳐줘라. 그는 턱으로 슬기를 가리켰습니다. 예, 사부. 용기는 그를 사부라고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사부가 슬기에게 물었습니다. 오슬기요. 오슬기다. 오늘부터 너희랑 같이 지낼 거다. 쓸데없이 주둥이 나불댔다간 알지? 예. 4명의 아이들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끼리 야릇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눈이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고 눈물이 지적지적 나와 있어 추접스러웠습니다. 슬기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용기. 예, 사부. 오슬기 오늘부터 용기 네가 책임지고 교육시켜. 예, 사부. 또 촉새. 예. 깡마른 체구에 오밀조밀하게 생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넌 슬기 책임져. 토끼면 알지? 제가요? 이 새끼 책임지라면 지는 거지. 웬 잔말이 그렇게 많아? 사부는 발길로 촉새의 엉덩짝을 확 걷어찼습니다. 알았어요. 너 이 자식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얻어맞은 엉덩짝을 감싸며 슬기를 흘기던 촉새는 슬기의 엉덩짝을 차며 말했습니다. 또 너 뚱떼지? 네, 사부님. 너 오늘 돈을 얼마 벌었어? 조금밖에 못 벌었어요. 가져와봐. 여기. 뚱떼지라고 불리는 아이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부는 그것을 받아 펼쳐보더니 이 새끼 너 꼭 이렇게 원맨쇼 할 거야? 하고 곁에 있는 탁자에 발을 올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짭새 때문에 볼을 못했단 말이에요. 뚱떼지는 사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새끼 눈 안 깔아? 아이, 왜 그래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이 바닥에서 10년을 굴렀어 임마. 정말 없어요. 그것뿐이라고요. 야, 슬기, 너 몇 살이야? 6살이요. 슬기는 겁에 질려 한쪽 구석에 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야, 봐. 내가 바로 저 슬기만 할 때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놈이야. 그러니 너희들 마음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야. 사부는 삐걱거리는 의자를 단기어 앉더니 깜짝 놀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이 가져와! 아이들은 모두 당황하여 눈짓으로 다 바치라는 사인을 뚱떼지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부의 화는 이미 머리 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일 큰 용기가 담배를 내밀었습니다. 사부는 담배를 물고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독수리 눈을 하고 외쳤습니다. 따까리! 담배빵 시키려고? 촉새가 걱정이 되는지 뒤통수를 긁적대며 물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깝친다. 사부는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다 말고 의자에 다시 앉아 팔짱을 끼며 소리쳤습니다. 못 가져와? 정말이에요. 다란 말이에요. 이거 봐요. 뚱떼지는 주머니를 모두 뒤집어 보였습니다. 사부는 아이들을 차례로 불러 세우더니 앞다리를 차례로 마구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하는 수 없이 라이터를 가져와 사부 앞에 불을 켜주었습니다. 사부는 진즉에 그럴 것이지 하는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연거푸 연기를 빨아대더니 뚱떼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빵을 시작했습니다. 뜨거! 뜨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뜨거! 결국 뚱떼지는 팬티 속에 감추었던 지폐 몇 장을 제풀에 꺼내 놓았습니다. 이 새끼 어디서 감히 날 속이려 들어? 뚱떼지에게서 돈이 나오자 사부는 더욱더 약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또 수길이 촉새 용기도 사부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사부, 그거 하나만 주세요. 수길이 사부에게 돈을 내밀면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수길이가 달라고 한 것은 본드였습니다. 벌써 다 했어? 그럼요. 없어. 아,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쟤들도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돈 이거 벌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거 없으면 우리 일 못한단 말이에요. 수길이 진득진득한 눈을 비비대며 사부에게 졸라댔습니다. 그러게 돈을 많이 벌어오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요새 불황이란 말이에요. 대기업들도 빵빵 무너진다는데 우리라고 영향이 없겠어요? 이 새끼 봐라. 아이, 사부도 잘 알면서 좀 주세요. 죽겠어요, 죽겠어. 수길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이야? 보세요. 수길이는 깡마른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사부 앞에 내민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앞으로 너 수익금이 적으면 국물 없어. 알았어요. 수길이는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사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사부는 주머니에서 본드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이 본데기들. 사부는 그들을 비웃으며 옆방으로 갔습니다. 사부가 나가자 아이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는 뭐 까대기 아닌가 뭐. 사부가 눈앞에서 나가자 뚱떼지는 손목을 붙들고 뜨거! 나쁜 새끼 두고 봐라.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촉새가 뚱떼지를 싱크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쓰던 물로 열을 빼야 돼. 그러자 뚱떼지는 무거운 몸을 힘들게 일으키더니 수돗물을 틀어 상처를 식혔습니다.
수길이 촉새의 용기는 한쪽 구석에 가서 비닐봉투 속에 본드를 짜놓더니 코를 쳐박고 본드를 흡입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뚱떼지는 한참 동안 수도가에서 팔을 식히다가 돌아와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슬기는 뚱떼지 곁으로 가서 팔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아프지? 야, 넌 쟤들이 저런 거 줘도 절대로 하면 안 돼. 뚱떼지는 슬기의 귀에다 대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끌어다 같이 덮고 누웠습니다. 방바닥은 서늘했습니다. 뚱떼지는 밤새 슬기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매치기들이며 할머니나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소매치기를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고 기회가 나면 이곳을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뚱떼지는 집을 나와 소매치기가 되어버린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형은 왜 여기 왔는데? 의붓 아버지가 싫어서 집 나왔다가 사부한테 붙잡힌 거지. 나하고 똑같구나. 나도 큰어머니 집에 싫어서 나왔는데. 슬기가 이 소굴에 잡혀온 것이 벌써 한 달째였습니다. 몇 번이나 도망을 치려다가 붙잡혀 호되게 두들겨 맞은 슬기는 이제 사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기, 너 연습한 대로 할 수 있어? 못하면 알지? 사부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쳐 보였습니다. 슬기는 마지못해 고개를 까맣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터미널 앞은 붐볐습니다. 사부는 핸드백을 든 중년 여자를 보더니 할머니에게 눈짓으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중년 여자 앞에서 엉거주춤하게 버스에 올라서며 기사 아저씨, 이 버스 광화문 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뒤따라 오르던 중년 여자는 한 계단을 오른 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부는 얼른 슬기를 밀쳤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얼른 중년 여자의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꺼내려고 할 때였습니다. 중년 여자는 뒤를 휙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서 타! 예! 슬기는 엉겹결에 대답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던 중년 여자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아이인 것을 알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서야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광화문 안 갑니다. 기사 아저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슬기는 빠른 동작으로 중년 여자의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꺼내 곁에 다가서 있는 사부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랴부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는 이내 떠나갔습니다. 좋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사부는 간악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야, 넌 이제 소매치기야. 짭새가 보면 널 잡아다가 소년원에 가두고 날마다 두들겨 패다가 결국에는 죽이는 거야. 알았어? 사부는 그러지 않아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슬기에게 자꾸만 겁을 주었습니다. 사부가 시켰잖아요. 그래도 도둑놈을 잡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짭새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사부는 일부러 경찰에 대한 무섬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호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사부는 매점에 들어가 빵과 우유를 사다가 할머니와 슬기에게 주었습니다. 사부, 나 진통제 좀 사다 줘.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노인네들은 이거 약값도 안 나온다니까. 사부는 투덜대며 약국에 들어가 진통제 몇 알을 사다 건네주었습니다. 슬기는 대합실 의자에 걸터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대합실 안에는 사람이 붐볐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와 짐을 들고 따라가는 할머니, 아까부터 누구를 기다리는지 가끔씩 시계를 들여다보는 아주머니,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간판만을 카메라로 찍어대는 아가씨,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어깨띠를 두르고 쉰 목소리로 전도를 하는 아저씨, 우동 그릇을 들고 다니며 먹는 아주머니, 화장실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불편한 할아버지, 행여 차를 놓칠까 표를 꺼내 차 시간을 확인하는 등산복 차림의 여자들, 늠름하게 걷는 군인 아저씨, 학생인 듯 활기차 보이는 형과 누나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양주 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슬기는 생각했습니다.